3-day notice to pay rent or quit 이거를 잘못 작성해서 퇴거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경우도 많이 봤지만 법원에 퇴거 서류를 접수한 후에 이 퇴거 서류를 잘못 전달해서 다시 퇴거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하는 경우도 종종 봤습니다. 이 비디오에서는 퇴거 서류를 어떻게 잘 테넌트에게 전달하느냐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3-day notice to pay rent or quit을 준 이후로 언제 퇴거 서류를 법원에 접수시킬 수 있느냐? 그거 3일 노티스니까 3일 뒤에 법원에 접수시키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3일을 계산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럼 2025년 1월 1일을 예를 들어 볼게요. 매월 1일에 렌트를 내야 하지만 1월 1일이 공휴일이므로 1월 2일까지 렌트를 낼 수 있습니다. 1월 2일에 렌트를 내지 않으면 1월 3일에 3-day notice to pay rent or quit을 줄 수 있어요. 노티스를 준 날짜는 카운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1월 4일과 5일도 토요일, 일요일이니 이것 또한 카운트하지 않습니다. 1월 6일이 첫째 날, 1월 7일이 둘째 날, 1월 8일이 셋째 날, 1월 8일까지도 밀린 렌트를 100% 풀로 다 받지 못하시면 1월 9일에 코트에 가서 eviction 서류를 접수할 수 있어요. eviction 서류 이름이 UD100, Unlawful Detainer라고 합니다. 이거를 작성한 후에 코트에 접수시키고 테넌트에게도 줘야 되는데 이거를 serve라고 해요. 이 serve도 만만치가 않아요. 테넌트에게 이 eviction 서류를 줘야 하는 serve를 제대로 못해서 eviction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경우도 종종 봤어요. 그래서 돈 아끼겠다고 혼자 하지 마시고 전문가에게 맡기시는 게 어떻게 보면 돈도 세이브하고 시간도 세이브하는 게 될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이 UD100 서류는 본인이 직접 서브하지 못하십니다. 이 경우 랜드로드가 플랜티프가 되죠. 플랜티프가 직접 이 서류를 테넌트에게 주지 못합니다. 이 이빅션 케이스에 상관이 없는 제3자가 줘야 해요. 그럼 제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경우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엄마 있니? 아니요. 그러면 엄마 오면 이거 줘. 이렇게. 자, 이건 어떠세요? 같은 집에 사는 사람에게 줬고 엄마가 오면 엄마에게 이거 줘라고까지 했는데 괜찮겠죠? 아닙니다. 이런 법원 서류는 미성년자에게 주면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홍길동 씨 여기 계신가요? 홍길동 씨는 마켓에 뭐 좀 사러 갔어요. 아, 그러면 여기 사세요? 아닌데요. 저는 이웃집에서 잠깐 놀러 왔는데요. 아, 그러면 홍길동 씨 오시면 이것 좀 전해주시겠어요? 자, 이건 어떤가요? 같은 집에 있는 사람에게 줬고 미성년자도 아니잖아요? 이 집에 살고 있지 않은 사람에게 주면 안 됩니다. 그냥 잠깐 옆집에서 놀러 와 있는 사람에게 주면 안 돼요. 그럼 어떤 사람에게 서류를 줘야 되는지 어떻게 아나요? 그건 바로 리스 어그리먼트를 보셔야 돼요. 리스 어그리먼트에 적혀 있는 사람에게 줘야 돼요. 그럼 또 이렇게 전달하면 안 되는 경우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퇴거 서류를 전문가를 써서 서버하는 게 낫다고 했죠? 이런 전문가들을 프로세스 서버라고 부릅니다. 이런 서버를 대행하는 업체들은 보통 100불 정도 차지해요. 이 100불을 아껴보자고 잘못 서버했다가는 퇴거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우리 테넌트는 모르는 사람이 녹화하면 절대 문 안 열어줘요. 주차장에 차가 있고
집 안에 불이 켜져 있는데도 아무도 문 안 열어줘요. 네, 그런 사람들도 있죠. 생각보다 많습니다. 특히 집주인이 퇴거 신청에 들어갔다는 걸 알면 절대 모르는 사람이 노크하면 문 안 열어줍니다. 프로세스 서브가 한 3-4번 정도 시도하고 다른 날짜와 다른 시간에 갔는데도 문을 안 열어주면 법정에 Order to Post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4-5번 시도를 했는데도 문을 안 열어주면 법정에서 Order to Post 하라고 허락해 줍니다. 그 말인 즉슨 테넌트 집 문 앞에 퇴거 서류를 붙일 수 있어요. 문 앞에만 붙이는 게 아니라 테넌트 사는 집 문 앞에 붙이고 우편으로도 보내야 돼요. 우편으로 보내는 거는 집 앞에 퇴거 서류를 붙인 날과 같은 날에 보내셔야 돼요. 우편으로 보내는 거는 그냥 일반 우편으로 보내셔도 돼요. Certified Mail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테넌트가 일하는 직장을 아신다면 직장으로 가서 서브를 해도 돼요. 테넌트가 숨어서 나오지 않는다면 직장에서 일하는 같은 직장 동료에게 줘도 되고 테넌트의 상사를 안다면 그 상사에게 줘도 됩니다. 이렇게 테넌트 집이든 직장이든 서브를 하고 나면 그걸로 끝일까요? 아닙니다. 여기 보이는 Proof of Service를 작성해서 법원에 접수시켜야 돼요. 여기 보시면 이 서류를 준 사람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다 적어야 하고 어떤 방식으로 전달했는지 적어야 합니다. 아주 중요해요. 이 Proof of Service를 접수시키지 않으면 퇴거 재판에서 지게 되며 처음부터 이 과정을 다시 시작하셔야 됩니다. 3-day notice to pay rent or quit을 준 이후로 테넌트가 집을 나가기까지 짧게는 3개월에서 길게는 8개월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이 긴 과정을 혼자서 처리하려고 스트레스 받으면서 끙끙대지 마시고 저에게 연락 주세요.